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철강산업발전사 강좌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철강산업 고유의 산업적 성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산업은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철광석을 재련하여 선철과 강철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철은 강철을 생산하는 중간재의 역할을 합니다. 선철은 용광레어의 철광석과 이 철광석을 녹이는 연료의 역할을 하는 유연탄 등의 재료를 넣고 가열하여 만들어지는 철 덩어리입니다. 선철은 탄소 함유량이 많고 인, 유황 등 불순물이 많아 잘 부러지기 때문에 이를 다시 가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강철입니다. 이 강철을 가지고 아변, 주물 등의 추가 가공 공정을 거쳐 철근, 형광, 후판, 코일, 강관 등 완제품으로서 다양한 강제를 생산합니다. 철광석에서 시작하여 완성품인 강제를 만들기까지의 공정 중 앞단계인 철광석으로 선철을 만드는 공정을 제철, 제선이라 하고, 이렇게 생산된 선철을 강철, 그리고 강제를 만드는 공정을 제강이라고 합니다. 제강 공정은 강철을 생산하는 조강 공정과 이 강철을 가지고 철근, 코일, 강관 등 목적에 따른 여러 가지 강제를 가공 생산하는 아변 공정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철강산업은 건설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대규모 장치 산업임과 동시에 철광석, 석탄 등의 대규모 원료를 소비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고로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용광로와 조강 작업에 필요한 평로, 전로, 그리고 다양한 완제품 강제를 생산하는 아변 설비 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로를 기본으로 하는 제선, 제강, 아변의 세 개 공정 모두를 갖춘 제철소를 일관제철소 혹은 종합제철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관제철소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철광석으로부터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인 제선 공정을 보유하지 않고 일관제철소, 종합제철소로부터 선철을 원료로 구매하여 제강과 아변만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철강산업 발전 초기 민간업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이들을 제강회사라고 별도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보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아변시설만을 가지고 일관제철소로부터 강철을 구입하여 완제품인 강제만을 만드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로 원료를 소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원료산지 인근에 제철소가 건설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입지하게 됩니다. 특히 철광석, 석탄 등 부피와 무게가 나가는 원료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철소의 입지 선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의 종합제철소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에 입지한 이유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광석과 석탄 등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에 모두 전용 부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된 철강 제품 역시 부피와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교통 입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철강산업은 이렇듯 거대한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이자 대규모 원료 소비형 산업이기 때문에 가난한 후진국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경우도 초대 이승만 정부부터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했으나 계속 좌절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1970년대에 와서야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가 대형 제철소를 건설하여 철강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산업이 가지는 성격 때문입니다. 철강산업은 다른 산업에 각종 기초소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내수의 비중이 높고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 효과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철강산업의 전방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전자, 기계산업 등이며 후방산업은 원료, 에너지, 건설, 물류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산업은 그 가동에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고 막대한 양의 철광석과 석탄을 공급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강재료들은 기계, 건설,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에서 소재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철강산업이 산업의 쌀이고 한국의 역대 정권이 모두 종합제철소 건설에 노력한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주적 근대산업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식민지가 되었던 역사를 배경으로 탄생한 이승만 정권부터 장면,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경제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종합제철소가 절실히 필요했을지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철강산업은 전후방 산업들과의 연관 효과가 큰 관계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도 같습니다. 철강산업의 가장 큰 고객으로 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 건설과 같은 산업의 경우 특히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철강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화입한 용광로의 가동을 중지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수요의 변동과 무관하게 계속 조업해야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행될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철강산업의 생산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거대한 용광로, 즉 고로를 이용하는 것이 친숙할 것입니다. 철광석과 유연탄으로 가공한 코크스, 석회석을 고로에 넣고 가열하면 용선, 업계에서는 쇳물로 불리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냉각시켜 중간재인 선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철을 다시 강철 재련용 용광로인 평로를 통해 제강, 즉 강철을 만들고 이를 아변 공정을 거쳐 완성품 강재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평로 제강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는 고로에서 나온 용선, 즉 쇳물을 그대로 전로로 옮겨 제강하여 용광을 만드는 방법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로 제강법이라고 합니다. 연속 주조로 표현되는 전로 제강은 용광 상태에서 연속 주조기를 거쳐 바로 아변하여 완성품을 생산하므로 평로 제강보다 질이 더 좋은 철강 제품이 생산되고 시간 전략 등 생산 능률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20세기 후반에는 전로 제강이 세계적으로 제강 방법의 주류를 형성하였습니다. 포항제철도 전로 제강법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제철소였습니다. 사실 전로 제강법은 이미 19세기 중반에 개발된 제강법입니다. 시간 전략을 통한 생산 능률 향상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생산된 강제의 품질이 균질하지 못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전반을 평로 제강이 지배한 것은 제강에 시간은 걸리지만 안정적인 강점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전로 제강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그 결과 20세기 후반에는 평로 제강법을 제치고 제강법의 일반적 방법으로 보편화되었습니다. 고로를 이용한 생산 방식 위에 전로를 이용한 생산 방식도 오랜 역사를 가집니다. 이것은 전기로 제강법으로 불립니다. 전기로는 말 그대로 전기로 발생시킨 열을 이용하여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원료로는 철광석이 아닌 고철과 강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철 조각, 부스러기 등을 이용합니다. 철 스크랩이라고 부르며 이들을 전기로에 용해하여 용광을 만들고 이를 아변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완성품 강제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철강의 재활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기로 제강법은 고로를 이용한 제강에 비해 규모도 작고 원료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로와 비교할 경우 생산된 강제의 단가가 높고 수익성도 낮습니다. 원료로 고철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강제 생산에 제약이 있고 철근 등 범용성을 가진 건설용 자재를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자본 투자가 필요한 고로에 비해 설비 투자비가 저렴하고 투자 대비 생산성이 높아 경제성을 가진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고철의 재활용 산업이라는 외부 인식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의 필요성이 적고 특정 강제만을 집중적으로 생산해야 할 경우 전기로 제강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근대 철강 산업이 가지는 산업적 성격과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 철강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